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절세 공략집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열한 살 때 병아리 10마리로 사업을 시작한 전설적인 인물이죠. 외할머니가 준 병아리 10마리로 오늘날의 하림을 일궜다고 하네요. 자, 고등학교 때는 이 병아리가 닭 4,000마리까지 커져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병아리를 닭으로 키워서 40배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병아리 판돈으로 돼지 18마리를 사고 김원국 회장은 취미가 수입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 거고요. 농구에 진학해서 본격적으로 축산업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후일담을 들어보니 이 당시에 사료가 없어서 손수 개구리를 잡고 독새풀로 사료를 만들어서 줬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때는 황등 농장이라는 농장을 세워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했고요. 이미 고등학생 때 사업자 등록증까지 내고 사업을 했다고 해요. 심지어 직원들이 고등학생 사장님한테 학교로 결제를 받으러 오는 해프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림이 이렇게 잘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돼지값, 닭값 폭락으로 회사는 쫄딱 망하고 김원국 회장은 돼지 막사에서 생활을 할 만큼 어려웠고요. 모든 것을 잃은 우리 김원국 회장은 축산업 진출을 후회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식품회사의 영업사원으로 6년간 일을 했다고 합니다. 가공식품업에 진출을 하자 식품회사에서 일해보니까 돼지값이나 닭값은 폭락이 자주 있고 그런데 반해서 이것을 가공한 소시지 값은 변동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축산업만 할 게 아니라 가공식품업에 진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그 위기가 기회가 된 거죠. 하림 같은 경우 지금은 축산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업 경험을 통해서 더 안전한 사업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림은 86 아시안게임이나 88 올림픽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더 많이 알려지고 또 이런 큰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식거리 이런 부분들이 더 소비가 급증하게 됐다고 해요. 그 야식거리의 대표가 양념치킨.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많은 치킨 가게가 생겼죠. 이 양념치킨의 닭을 공급하는 하림은 이때부터 아주 탄탄대로로 회사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김원국 회장님은 가업승계를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10년 플랜으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승계를 준비했고요. 아들 장남이 21세 때 올품을 증여를 시도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품은 한국 인베스트먼트를 지배하고 있고요. 이 한국 인베스트먼트는 하림 지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올품이 아들 김준영 씨가 100%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때 이미 하림 그룹을 실제 아들 김준영 씨가 최정점에서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공정위에서 올품에 대해서 아들이 올품을 지배하고 나서 그룹사, 계열사에서 의도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그래서 고가의 동물약품을 매입을 하고 또 할인 계열 사료회사들이 사료에 들어가는 사료 첨가제를 올품에 통합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즉 그냥 구매를 해도 되는데 올품을 통해서 구매를 하니까 올품은 이제 판매회사니까요. 원료를 사다가 파는 그러므로 해서
실제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됐고 결론적으로 올품은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돼서 공정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공정행위 위반이다. 48억 원이라는 가징금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럼 우리 대표님이 지금 이 하림의 징역 플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우리가 여기에서 이 하림의 케이스를 보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대표님들 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하림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 과연 이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국가의 지원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이제 김원국 회장님과 그 임직원들이 회사를 일으킨 거고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어려움,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근데 그럴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죠. 근데 이미 회사가 커지고 나면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죠. 아마 방송을 듣는 대표님들께서는 그렇게 회사가 커지면 좋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하림에서 보는 것처럼 회사가 커지게 되면 모든 사회로부터 또 과세당국으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림이 증여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면서 그때 일제조사에서 이 증여 관련된 게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됐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 지배구조를 변경함에 있어서 어떤 편법이나 불법이 있지 않았는가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하림 김홍구 회장님은 모든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했다. 그리고 회사 내에 변호사가 4명이나 있고 뭐 당연히 세무사, 회계사에 있었을 거고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대표님들은 현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대부분이고 회사가 성장을 하는 과정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주주의 구성이에요. 지금 회사 키우기도 너무 바쁜데 맞습니다. 회사를 매출을 올리고 직원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런 모든 행위들은 회사의 성장을 위한 거고 회사가 성장을 했을 때 이 지배구조는 쉽게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요. 지금은 회사가 아직 성장을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닥 높지 않아서 이 지배구조 개선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이 전부입니다. 이 주식을 어떻게 구조를 짜느냐 이것이 궁극의 승계와 연결이 되고요. 세금과 직결됩니다. 빨리 시작하시면 세금은 적으면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엔 하림이 대기업이 되기 전에 이런 일을 직전에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 중소기업, 중견기업 전에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빨리 시작할수록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안전한 거죠. 지금 방송을 보시는 대표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사를 운영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해서 회사를 키워놓으면 더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회사가 커지기 전에는 비교적 쉬운 일이에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우리 회사가 하림처럼 커질지 그렇지 않을지 아무도 알 수 없죠. 하지만 미리미리 지배구조를 개선해 놓는다면 회사가 커지든 그대로 가든 손해볼 일은 없다는 겁니다. 자, 대표님들 우리 회사 지배구조 지금 한번 보세요.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정현의 가업승계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절세 공략집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